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벤처업계가 다시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투자 규모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요. 벤처 기업 수도 우리 1990년대 말 벤처 붐이 시작되던 시기죠. 지금 한 20년 지났는데 벤처 기업 수 자체도 한 20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벤처 붐이 과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졌던 정말 그 큰 장 다시 재현하는 거 아니냐는 기대도 있고요. 또 다른 일각에서는 이게 돈만 벌어서 그런 거다. 또 숫자만 봐서 그런 거지 실제 내용과 질적인 측면을 꼼꼼히 짚어봐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 붐이 온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업적들을 일궈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벤처 붐 이것이 어떻게 봐야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우리나라의 벤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무엇보다도 궁금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갈증해소 제2의 벤처 붐 이어지나 한서원의 오아시스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벤처라는 자체가 뭔지도 모르던 시절에 지평을 외우셨던 분입니다. 경북대학교 이장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실제로 벤처 1세대 분을 만나 뵈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뭐 사실은 이민하 회장이 오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못 오시게 돼가지고 예. 저도 마음이 착잡합니다만. 네. 그 벤처 1세대로서 요즘 좀 더 바빠지신 거 아닌가요? 아니면? 저 우리나라 벤처가 그동안 많이 성장했고 넓어지고 깊어져서 네. 1세대의 역할도 다양하죠. 그래서 바쁜 분도 있고 또 다른 영역에 가 있는 분도 있고 그렇죠. 역할이 아주 다양화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벤처 붐에 상당한 기여를 또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올해 상반기 그 신규 벤처 투자액 엄청나게 늘었고 벤처 기업 수도 양적으로도 엄청나게 성장을 한 것 같고요. 또 소위 우리가 유니콘이라고 하죠. 신생 중에 대표적으로 성공한 기업도 늘고 있고 그런데 어떤 점에 특히 더 주목을 해서 봐야 될까요? 이런 숫자들을 단순하게 봐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피부로 느끼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러겠죠. 예, 그래서 벤처 기업인들을 높이 평가하고 또 신랑감으로도 또 생각을 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진짜 붐이 아닐까 생각해요. 옛날에 최고 신랑감이었는데. 예. 근데 아직은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또 숫자로 보더라도 일단 지금 말씀하신 이런 투자나 이런 건 주로 이제 그 인풋 부분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아웃풋 인풋이 다 맞아야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는데 예. 아직은 기대치가 높지 않는가. 즉 아웃풋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의 그 지수를 보면은 좀 올라갔다가 지금 또 내려가 있는 형국이고, 네. 또 그건 여러 가지 일본 변수도 있고 그럽니다만은, 네네. 그리고 또 저희 경제 규모가 과거보다 상당히 커져서, 네. 또 중국이라는 경쟁자가 또 등장을 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기대치가 또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 네.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질적 성공을 해야 이제 우리가 또 제2의 벤처 붐이라고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벤처 기업가가 최고의 신랑감이던 그런 시절에 우리 그런 얘기 많이 우스갯소리로 많이 했는데 이 걸어다니는 100억이라고. 예. 예. 요즘은 걸어다니는 100억은 사실 좀 흔하죠. 그렇죠. 예, 그때에 비하면. 예. 물론 100억이란 돈의 자체도 의미가 그때보다는 훨씬 다르죠. 예. 떨어졌겠지만. 예. 예. 제 기억으로 처음 이제 창업을 이제 85년도에 이제 저는 메디슨 이민하 회장하고 예. 같이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코스닥도 없고 돈 투자한 거 어떻게 다시 회수할지 하는 것도 막막하고. 그렇죠. 예. 근데 그때 목표가 100억 기업 한번 만들자가 목표였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은 비즈니스 플랜만 가지고 계획서만 가지고 100억짜리 회사서부터 시작하는 기업이 많으니까 예. 격세지감이죠. 자,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교해서 보시면 어떤 업종이 좀 눈에 좀 더 띄시나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3, 40년 세월이 흐른 건데 네. 이제 벤처만 해도 2세대를 넘어 3세대, 4세대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그 시기마다
그 주력 업종들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들이 이제 달라지는 거고 초창기 때는 뭐 주로 이제 그 제조업 장비 이런 거 위주로 이제 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면서 이제 인터넷 그 모바일 그 인프라 구축을 하기 위한 또 이런 장비죠. 그것도 역시 통신 기기 장비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서비스 네.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하나로 묶어서 사람들을 활용하게 하는 이제 플랫폼이라든가 플랫폼 비즈니스까지 갔죠. 그 위에 이제 컨텐츠 다양한 컨텐츠 비즈니스 거기에 이제 소재도 이제 뭐 바이오나 나노나 이제 이런 그 아주 소재 기술들이 많이 발달이 돼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아울러져서 또 한 번의 이제 세상의 변화를 예고를 하는 것이 이제 뭐 저희가 부르는 4차 산업혁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가 굉장히 하고 싶어 했던 혁신 성장. 이게 이제 중요한 지표가 이제 벤처 투자인데 이쪽에 투자는 계속 늘고 있고 주로 이공계 출신의 전공을 가진 분들이 되겠지만 창업하겠다는 열의도 굉장히 많이 그 옛날에 비하면 훨씬 더 커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교수님이 처음에 창업하실 때는 뭐냐 이런 그렇죠. 사회적인 눈초리가 그랬을 텐데 아예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집 주변에서도 아니 이게 똑똑하게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하라 했더니 맨날 밥 굶고 라면이나 끓여 먹고 좀 뭐 하는 거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요즘은 뭐 당당하게 나 벤처 사업한다고 하고 다니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좋아지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죠. 주된 그 배경은 어떤 데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일관되게 여러 정부에 걸쳐서 투자 자금에 대한 공급을 정부 중심으로 많이 했죠.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면은 시중에 벤처 투자 업계에 돈은 그 넘쳐나는 이런 상황이죠. 오히려 좋은 투자처가 없는 그런 걸 찾으러 다니는 이런 상황이고 또 하나의 상황은 이제 대기업 신화가 깨졌죠. 그래서 대기업에서 그 평생을 맡길 만한 이제 이런 그 생활 패턴이 아니기 때문에 또 취직도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또 많고 다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청년들의 기대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위기이기도 하죠. 자기 그 인생 도전에 대한 위기이기도 하고 그런 거에 대한 돌파고 뭐 이런 것들이 겹쳐서 그 창업에 대한 관심도와 또 뭐 창업의 그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창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이런 분위기까지는 안 간 거죠. 그런 분위기까지는 안 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유니콘 기업도 나오고 막 그러지만은 또 역시 이거 상대적인 거라서 우리나라 경제 수준에서 그거보다는 더 훨씬 많이 나와야 우리나라가 또 그 현재의 경제 규모를 유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미국의 뭐 대표적인 벤처 기업가들 보면 전 세계 지금 굴지의 기업으로 육성시켜 놓은 그런 분들 보면 학교도 그냥 다니다 말고 창업으로 뛰어들고 학교 2년 더 다니면 뭐하냐 그냥 나가서 2년 뒤에 창업하나 지급 창업하나 창업費이 똑같으면 지금과 나가서 한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세계 지금 10위권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우리는 지금 아직까지 그런 분위기까지는 좀 못 간 건가요? 사실 그렇게 돼야 우리가 발전하는 맞습니다. 건데. 또 그런 식으로 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저희가 또 몰려가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저만 해도 창업을 전공하고 벤처 경영을 전공을 해도 대기업 가지 말고 너 창업해라고 하는 얘기를 감히 하기 힘들었는데 최근에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보면은 그러니까 창업을 열심히 하고 있다가 부모님 반대에 부닥쳐서 이제 이 얘기를 들어보면은 부모님 말 따라갔다가는 4차 산업혁명에 정말 중요한 기회를 그 친구가 잃어버릴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그래서 부모님 말씀 그대로 듣는 게 최선의 길이 아니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거를 또 그렇게 조언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뭐 저 인류 역사상 창업하기 제일 좋은 시대가 지금이다.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업종을 좀 이렇게 보면 이게 대부분의 벤처 투자가 당장 이렇게 돈이 눈에 보이는 그 산업 쪽으로 좀 많이 집중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뭐 소재라든가 이런 기초 이런 부분은 조금 좀 도외시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상황에서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뭐 소재라는 게
수십 년 걸려가지고 성공할까 말까 하는 그런 그 인내가 필요한데 그런 인내를 견딜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첫째 부족하고요. 현재 뭐 벤처 자본이 수십 년 후에 성공할지 모르는데 투자하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나마 이제 그거 사줄 시장이라도 확실하게 있으면은 주로 이제 요새 얘기한 이제 반도체 뭐 소재나 이런데 그렇죠. 대기업들의 수요나 이런 수요도 우리가 급하게 이제 제품을 사업화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수요도 시장도 이제 적은 편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저희 할 수 있는 실력에 비해서 좀 취약한 편이죠. 자, 이게 이제 지금 벤처 열풍이 요즘 불고 있는데 뭐 어느 기업이 미국의 FDA 임상을 들어갔다더라 그러면 주가가 그 순간에 뭐 20배, 30배, 뭐 100배도 뛰고 뭐 이러는 그러다가 임상 시험 중지가 명령이 떨어졌다더라 그러면 또 주가가 폭락하고 뭐 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그 중에 이제 터지는 것들이 나올 텐데 20년 전에 넘어가서 보면 또 그때가 어땠는지를 이렇게 좀 보면 요즘 스타트업들이 좀 배워야 될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때 그 벤처붐이 크게 불 수 있었던 그런 예. 기본적인 동의는 어떻게? 그 기본적인 동의를 두 가지로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나는 근본적으로 자본시장도 없고 뭐 자기의 그 보답에 대한 그 전망도 없는데 네.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했을까? 지금 보면 이거 미친 짓이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고 그게 우리나라의 또 장점이기도 하고 네. 특성이기도 합니다. 뭐 그런 거를 한 거는 뭐 그 산업화 시절에 지금 대기업으로 큰 그 기업인들, 네. 기업 그 사업가들이죠. 기업인들이 산업화를 일구었죠. 뭐 네. 그때도 뭐 돈을 벌기 위해서만 그렇게 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사업 보국 뭐 이렇게 내걸었는데 네. 말씀대로 80년대 초중반서부터 사실은 사업가가 아니라 기술을 가진 뭐 엔지니어자 공학도들이죠. 네. 석사 또 박사 하면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술을 구현해 줄 때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스스로 이제 그거를 세상에 내보고 싶어서 창업하는 거. 그러니까 기술적 기회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 거기에 이제 자기 인생을 건 게 초창기 벤처의 시작이죠. 그게 한 10년 끌다가 그게 성공을 하고 그게 이제 뭐 벤처의 성공 신화죠. 그게 이제 90년대 초반서부터 이제 눈에 띄게 되고 바로 이제 두 번째 동인이 그 도전을 정부가 캐치를 잘했죠. 캐치해서 길을 열어준 거죠. 그러니까 제도화를 한 게 뭐 많은 게 필요 없습니다. 코스닥, 그다음에 벤처기업 특별법 가지고 그 벤처기업인들을 그러니까 응원해 준 거죠. 사회적으로. 그 마침 말씀 나오셨으니까 다시 재차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벤처 특별법 만들자고 주도하셨었죠, 이 교수님이? 예, 뭐 그 제일 앞장서신 분은 이제 이민하 회장님이 그러셨고, 이게 벤처 특별법이라고 하는 물론 이제 코스닥은 들어간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시장으로서 제일 큰 역할을 했다고 하면. 그 벤처 특별법도 상당히 기여를 한 것 같은데, 그게 뭐 주된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그 벤처기업이라고 하는 기업의 종류를 인정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워낙 그 제도가 없으니까 뭐 은행에 가서 돈을 꿔주나 뭐 신용담보가 있나 그렇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때 그런 거를 도와주다 보니까 이제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어서 인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거죠. 그게 특별법이죠. 인증제도죠. 그때 그러니까 인증을 받으면은 뭐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도 도움이 되지만은 진짜 도움이 되는 거는 사회가 이렇게 나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거구나. 이 길로 가도 되는구나. 사람들이 보는 인식 개선이 되고요. 그게 중요한 사회적 사인이었고요. 그걸 이제 사회적 정당성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 사회적 정당성이 필요해야 결국 기업인도 사람인데 그 불확실하라고 싸우는 사람들인데 세계적으로는 유일한 우리나라의 특별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경제학자들이나 이제 일부 시장 경제를 중시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그런 불필요한 제도가 뭐 필요하느냐 뭐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저는 필요했고 앞으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벤처 특별법 생기면서 벤처 기업들이 이제 기술 신보를 통해서 자금 대출이 가능해지는 계기가 된 거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그때는 이제 초창기 기술 신보가 없었고요.
그 신용보증기금서부터 처음 시작을 했어요. 신용보증기금 시작했다가 이제 기술신보 생기면서 거기서 예, 자금을 빌리고. 그래서 신용보증기금에 신용 보증을 해주라고 하는 신문 기사를 제가 처음 썼어요. 그때는 네. 한문도 많은 그걸 가지고. 그럼 또 그거를 보고 또 그런 제도를 이제 만들면서 예. 기보 같은 이제 이런 특정화된 기관도 만들고. 그렇죠. 기보도 만들고. 예. 중진공에서도 또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죠.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그때 이제 붐이 불기는 굉장히 불었던 것 같고 사람들이 벤처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던 시기에 벤처 투자한다고 돈 들고 갔다가 주식 투자해서 망한 사람도 많지만 그 돈들이 다 CR이 돼서 지금 뭐 우리 그렇습니다. 대기업급에 해당할 정도의 큰 벤처 기업들이 이미 성장을 했으니까 거기에 또 보면, 저희가 잊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 자금 시장에서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벤처붐이 뭐 신랑감 얘기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그 10대 대기업 한 20대 대기업들이 전부 벤처 경영을 배우겠다고 그 당시에는 벤처를 찾아다니고 그랬었죠. 예.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대기업들이 못한 기술 도전들을 그때 해낸 거니까 네. 예, 그때는 대기업들도 상당한 자극제가 됐죠. 뭐 제가 아까 모두에 1등 신랑감 벤처인 다음에 걸어다니는 100억 벤처 기업 한참 좋을 때 주요 임원진들은 다 자산 가치가 100억씩 다들 되고 이랬으니까 걸어다니는 100억이다 이러고 한참 선망의 대상으로 했었는데 2000년대 초반 언제 2001년 2002년 그때 이후로 벤처 붐이 이제 네. 확 꺼지면서 그때 지수로 1000을 갔던 게 100 단위로 맞아요. 내려오고 네, 100 네. 밑에까지 내려갔잖아요. 네, 네. 그때 왜 그렇게 심하게 고통을 겪고 침체를 그렇게 오래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아픈 기억들이 남아서 네. 사실 오늘날 벤처 침체도 그 아픈 기억이 한 역할이 큰데. 사람들이 많이 피해를 봐서. 네, 근데 그게 이제 간과하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특히 국내 사정에만 자꾸 그 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의 사정은 전 세계적인 인터넷 버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밀레니엄. 네, 우리뿐만 아니라 뭐 전체 자본시장에서 그 인터넷 관련주들이 다 100분의 1, 1000분의 1씩 폭락하던 그랬죠. 시대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걸 딛고 이제 오늘날 뭐 페이스북이니 구글이니 아마존이니 이런 것들이 이제 탄생하는 것이 그 자연적인 그 비즈니스 사이클이라고 할까요? 그 뭐 벤처붐이든 뭐든. 네, 그러니까 제2의 벤처붐이라면 그걸 각오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또 하나 문제는 그 100배, 200배의 그 과실을 투자해서 투자 수익을 번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그 부정직하고 뭐 좀 이상하게 보는 그 이런 시각이 또 우리나라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100배, 200배의 기대 이익이 평상시에 나와야 그게 이제 붐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가 대단한 건 이제 그게 이제 쭉 유지가 되는 거죠. 네. 뭐 하나 망가지면 하나 또 새로 올라오니까. 예, 그리고 또 200배 기회가 또 생기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이후로는 200배 기회라는 거는 거의 없고 없었죠. 벤처 대박이라고 하면 10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나 전체 상품 시장의 규모를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그게 모든 그 벤처 붐이나 우리나라의 그 어떤 경제 활성화 이걸 그 좌우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100배 그리고 뭐 걸어다니는 100억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야지 된다. 요즘은 걸어다니는 1000억 시대 아닌가요? 그런 사람들 꽤 있던데요, 보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자,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한번 꺼지고 난 다음에 상당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벤처의 흑역사라고 얘기할 정도로 바닥을 계속 있다가 최근 들어 다시 좀 올라오는 정도인데 그게 우리나라가 그만큼 벤처라고 하는 자체가 시장도 작고 역사도 짧고 뭐 이런 걸로 해서 그거를 거쳐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근데 이제 그게 또 거기에 또 정책이 도움을 준 면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코스닥이나 특별법이나 예. 그러다 보니까 또 그거에 대한 또 반대 극보로 역작용으로 야 이렇게 피해가 많이 오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게 벤처가 건전하지 못하다. 예, 규제해야 된다. 이제 이게 또 상당한 기간 또 됐거든요. 오래됐죠. 예. 그러다 보니 뭐 좋은 신랑감들이 전부 공무원, 네, 요즘 다 대기업. 공무원입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요즘 대기업도 별로인 것 같아요. 요즘 주로 공무원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뭐 그런 뭐 오랜 기간 동안에 어려움, 아픔도 있었지만 그래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렇게 정부를 거치면서 제도적인 변화들이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제 2001년 이후에 이제 그 벤처 건전화라는 이름 때문에 네. 또 상당히 어렵고 또 요즘같이 제2의 벤처 붐을 일으키겠다고 또 노력했던 때도 있고 네. 노무현 정부 때라고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노무현 정부 때가 모태 펀드를 시작한 게 노무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제2의 벤처 붐에 대한 그 노력을 했죠. 노력했죠. 노력을 많이 했고 뭐 역대 정부가 다 벤처 쪽은 키우겠다고 안 한 정부는 없는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둔 정부는 별로 없는 거죠. 그 이유를 저희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하는 것은 벤처 주식시장이 부민 게 효과인가요? 아니면 수많은 신생 기업들과 수많은 유니콘들이 생겨나는 걸 효과라고 봐야 되나요? 두 개가 뭐 그게 똑같은 얘기죠. 동전의 앞뒷면이죠. 네, 그러긴 예. 할 텐데. 예. 근데 거기에 또 하나 변수가 있는 것이 그래도 저희가 침체가 됐다 하더라도 그 벤처의 인프라나 말씀드린 이제 이런 그 도전 정신 청년들의 이제 이런 것들이 기본이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에서는 우리가 제일 최강의 벤처 생태계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생태계가 충분히 잘 갖춰져 있나요? 지금 아직도 생태계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뭐 거의 한이 없는 거죠. 근데 기본 생태계가 그 1차 붐 때 그런 인프라가 워낙 그 기본적인 틀이 잘 돼 있어서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의 등장으로 그런 그 강한 생태계가 강하게 안 보이는 거죠. 훨씬 시장이 큰. 시장이 크죠, 지금. 예, 그리고 이제 우리는 10배인데 거기는 뭐 100배, 1000배. 1000배 뭐 이렇게 가니까. 개가는 규모에서 벤처 생태계나 벤처의 게임이 거의 이제 실리콘밸리 수준으로 가니 네. 저희의 이제 강한 게 이제 강한 거로 안 보이는 거죠. 음. 실제로 또 그 이상의 기대치에 노력을 해야 되고. 근데 한 가지 좀 우리 벤처 생태계에서 제가 보는 바로 좀 아쉽다 싶어 보이는 게 그 바로 엑시시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콘이 생겨나서 좋은 기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기존에 있는 뭐 거대 기업에 그걸 매각을 하고 또 매각 또 자금을 가지고 와서 또 새로 만들고 이럴 수 있는 고선순환의 생태계는 아직 우리가 잘 만들어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벤처 업계 내에서야 뭐 그게 이루어지지만. 예. 그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그게 왜 안 될까? 제가 그 얘기를 시작한 게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최소한 하여튼 20년 전서부터 또 아주 구체적으로는 10년 넘게 많은 사람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해왔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게 왜 잘 안 될까?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생태계를 걱정하는 분들의 목소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거는 뭐 벤처 정책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 정책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니까요. 또 재벌 규제 정책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벌의 M&A를 그런 시각으로 안 보고 재벌의 이제 확장으로 보니까 네. 또 뭐 스탁 옵션 같은 경우는 그 인재를 그 좋은 신랑감이 되려면 스탁 옵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스탁 옵션이 대금 문제 때문에 기업의 손실로 처리를 해야 되는 회계 처리 제도가 또 벤처 건전화 때 등장을 하거든요. 네. 그게 아직도 이제 그렇게 안 풀려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에 대한 저항이라달까. 그래서 이게 다들 불로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죠. 예, 이제 불로소득이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한 거는 생각을 안 하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2차 벤처 붐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금이 돌기 시작했다는 건 붐이 오기 시작했다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성공을 좀 해서 우리나라에 훨씬 더 많은 유니콘들이 나오고 또 그것이 다음 네이버 뭐 이런 데처럼 큰 기업으로 성장을 해주고 또 게임 기업들처럼 성장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1차 벤처붐의 그 핵심적인 성공 요인과 또 그것이 꺼졌을 때 가장 큰 실패 요인은 어떤 거로 놓고 보시나요? 근데 저는 그 벤처 붐이라는 게 1차, 2차 뭐 그 내용은 그러니까 업종이나 이런 건 좀 다를지언정 네. 벤처의 성공이나 그 산업의 성공 요인은 같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리콘밸리도 뭐 한결같이 그 성공 요인이나 이런 것들은 한결같고 네. 다만 이제 그 산업들이 많이 달라지고 또 기업인들이 많이 이제 그 혈액 순환이 된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초창기에 그 벤처는 그 기술 국산화로서부터 시작을 했죠. 국산할 수 있는 기술들이 이제 많이 눈에 띄었고 네. 성공할 게 이제 눈에 보였던 거죠. 네네. 그걸 가지고 또 도전을 해서 정말 일본 제품 그 길을 하고 세계 시장에서 일본 제품의 시장 그 점유율을 뺏어오고 이제 이런 재미로 이제 했어요. 네. 지금은 또 시대가 또 달라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창업의 주인공도 엔지니어, 기술자만 아니라 이제는 기술은 외부에서 조달을 할 수가 있는 시대니까 네. 이제는 일반 개인의 그 창업 시대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존의 그 이런 그 기술 중심의 이제 이런 거 위주에서 이제는 뭐 요즘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만 뭐 컨텐츠나 서비스나 이제 뭐 다양한 거죠. 네. 네. 그 업종의 다양성을 그 저희가 좀 많이 살려서 그 일반 개인들의 창업 그렇지만은 생계형 창업이 아니라 이제 기회 추구형 창업이라고 그러죠. 네. 지속하면서 부가가치를 많이 내고 네. 또 이제는 세상이 좁아졌으니 세계에서 통하는 이런 창업으로 가야 되는 이런 내용이 틀려졌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제도적으로는 지금은 정부가 좀 뭘 좀 고쳐줘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보완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가요? 많지 않다기보다는 너무 많은가요? 아니면? 그 양보다는 네. 그 방향성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점이 많은 거죠. 어. 그러니까 그 양이나 이런 측면에서는 과거나 지금 현재나 크게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보시더라도.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느냐. 이제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벤처 생태계를 성공시키는 핵심 요인은 이게 뻔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례로 시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네. 이제 규제 개혁해야 되고. 사람이 벤처 기업으로 와야 되면 스톡 옵션이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투자 회수가 자금이 되려면 이제 투자 회수 시장,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돼야 되고. 네. 그다음에 창업가들이 그 뭔가 도전을 하려면은 문화가 창업가를 존중해주는 그러니까 창업가 신화, 그러니까 월급쟁이 신화가 아니라 예, 창업가 신화의 사회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네. 네. 요 네 가지만이라도 되면 되는데 그 수많은 그 정책으로 오히려 혼돈을 주고 있다. 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푸는 획기적인 게 중요하지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개수 것이 이제 중요하죠. 가장 중요한 저는 정책 그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나온 김에 그 정책 지원으로 제가 말씀을 꼭 드릴 거는 창업 정책이 정부 정책만으로 성공한 나라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창업 정책이 너무 정부 위주로 됐으니까 이 민간이 이제 손을 놓는 거예요. 네. 내가 할래도 저건 나라에서 하는 일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의 힘을 활용하는 그런 정책을 해야 된다. 실제로 저도 이제 그 창업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저 프로그램을 또 해보면은 네. 제가 민간의 힘을 빌려서 자발적으로 하면은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은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 10분의 1 비용밖에 안 들어가는 경우 있고 네. 더 열정적으로 하고. 네. 네. 그게 그 창업 생태계를 성공을 시키는 거지. 네. 정부가 끌고 갈 수 있는 일은 이제 한계에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게 항상 우리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서 이게 이제 실패에 인색한 나라인데 그건 너무 많이 나오는 질문이라서 그거보다는 벤처업계 내에서는 이제 그 실패를 용인해주는 분위기로 가 있나요? 그거는 옛날서부터 강조해 왔던 것이고 네. 그 벤처를 둘러싸고 있는 뭐 정책 자금이라든가 금융이라든가 투자 네. 또는 이제 외부의 시각 네. 이런 것들이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원래 그 효율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제 실패에 대한 거부감, 책임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많았던 것이지 네. 벤처 자체는 실패를 얼마큼 잘하느냐가 성공하는 방법으로들 알고 있죠 저희들. 근데 벤처 자체에서는 그런데 이제 주변에 있는 금융이라든가 이런 쪽은 한번 엎어지면 일어날 수 없는 구조잖아요. 예. 여전히 그거는 안 고쳐지고 있나요?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야 뭐 그런 부분들을 또 제도적으로 많이 보완을 해 나가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부문을 원하면은 획기적인 획기적인 전환이 개선이 필요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전히 안 돼 있다는 말씀을 내둘러서 표현하시는군요. 자,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뭐 미국이나 이런 뭐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면 뭐 나 실패한 거 굉장히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분위기잖아요. 나 이거 하다 실패했다. 뭐 이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다고 봐요? 그 문화 때문에 그런가요? 그러니까 뭐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문화인데 그 문화가 손해를 보고 싶은 문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 그렇죠. 다 이익 보고 싶고. 네. 근데 그 문화가 생긴 이유를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실패를 여러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실패에 대해서 이제 그 관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우리의 10배 이상으로 크니까 네. 실패를 많이 해도 그 하나하나의 그 투자, 그러니까 성공의 그 투자 수익이 큰 거 아니에요. 네, 기대 하나만 수익이. 터져도 이제 그렇죠, 그거죠. 그러다 보면은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실패의 비용은 제로가 아닌 제로 정도로 네, 제로 전부 다 정도로 생각이 될 정도로 네. 그 성공하고 만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네. 실패를 피하는 것보다 성공을 만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네. 실패한 사람 속에서 성공이 나오니까 네. 그러니까 실패를 활용하는 그 것이 문화적으로 체득이 된 거죠. 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실패하면 이제 거의 이제 그 그다음 이제 라운드가 없는 이런 상황들이고 시장이 또 작고 네. 그러다 보니 한 번 크게 그 어렵게 성공을 해도 나머지 보완할 정도의 그렇게 큰 그 수익을 못 얻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좀 극복을 해야 되는. 사실은 뭐 벤처의 역사가 우리는 기껏해야 창업들이 1980년대쯤부터 그렇죠. 일어났다고 80 초반, 보면 네, 초반 정도로 봐야 돼요. 그때부터 일어났다고 보면 지금까지 벤처 역사가 그래봐야 80년, 90년, 뭐 한 3, 40년 뭐 이 정도. 근데 그게 이제 아시아에서는 한때는 이스라엘도 우리를 배우려고 하는 때가 있었으니까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뭐 지금 보면 이제 중국도 그렇습니다만은 동남아시아의 이제 경제 성장이 커지니까 네. 기회가 커지면은 젊은 사람들의 눈동자도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속에서 벤처붐이 나오는 거지. 네. 뭐 태어날 때서부터 눈을 번쩍이고 태어나지는 않으니까요. 예, 예, 네. 예.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이 벤처붐들을 이어가지 않으면은 뭐 중국도 그렇지만 이제 동남아시아에 비해서도 네. 저희가 자랑할 수 없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해봅니다. 네. 근데 그래도 뭐 아직 우리가 벤처 역사가 좀 짧아서 조금은 더 시간을 보내야 실패한 사람도 용인해주고 하는 분위기로 충분히 넘어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유럽에 우리가 아는 벤처 이스대는 콜럼버스잖아요. 대항해 시대. 그렇죠. 어디 가서 뭐 성공할지도 모르는데 자금 끌어모아서 그 벤처라는 그 용어가 셰익스피어 베니스의 상인에 예. 처음 등장한다고 그러죠. 그 단어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시대죠. 예, 그 시대죠. 예. 뭐 돈들 모아가지고 신대륙 하나 개발하면 뭐 그렇습니다. 노다지를 뭐 금을 그냥 막 배 하나 가득 싣고 오면은 뭐 천배 만배 남는 장사니까 그때 시작된 그때부터 이어진 문화인데 예, 맞아요. 우리가 뭐 겨우 한 40년 하고서는 그만큼 따라갈 거라고 기대하기는 사실 좀 어렵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좀 압축해서 빨리 그 자리를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긴 한데요. 이번에 정부가 벤처붐 어떻게 좀 해보자고 지금 정책을 좀 내놓은 거잖아요. 뭐 투자금 회수라든가 뭐 규제 문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이제 내놨는데 그건 근본적으로 좀 고쳐야 될 거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더 맞췄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동안 그 정책은 그 여러 정부에서 그 정책들을 더하기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희 좋은 정책도 많고. 근데 그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은 그 정책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그 어떤 목표점이 좀 부족했다고 그럴까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많은 정책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그 효과를 그 거두는 정책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좋은 정책을 못 피는 게 아니라 있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거두는 거.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을 획기적으로 살린다든가 벤처 기업에 인재들이 몰리게 하는 스탁 옵션을 한다든가 네. 집안에 있는 여유 자원을 벤처에 그래도 투자를 하게 하는 그런 그 엔젤 투자에 대한 제도를 손을 본다든가 네.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제도를 해야 되죠. 네. 저도 이제 뭐 벤처 하시는 분들 또는 뭐 이게 기술 벤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스타트업 기업들 이렇게 쭉 많이 만나보고 돌아다닌 편인데요. 그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 생태계가 조금 미흡하다. 이게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사실은 만들어줘야 되고 그 중에 지금 현재로서는 코스닥 이외에는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다. 물론 코스닥 바로 밑에 마켓도 하나 만들긴 만들었습니다만 그쪽은 그렇게 별로 붐이 일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 선순환 시키려면 지금 보니까 들어가는 거는 상대적으로 많이 쉬워진 것 같은데 나가는 길이 지금 많이 막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적으로 좀 이렇게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이제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살리느냐 그 주제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네. 말대로라면. 근데 그게 왜 안 되는지. 옛날에는 잘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네. 근데 코스닥 시장도 하나의 시장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애당초 출발은 주식회사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코스닥의 그 지배구조죠. 네. 예. 그거를 벤처 건전화 이후로 이걸 그냥 그 안에 그 관리 행정 파트로 그냥 그 안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저희 네, 전체. 네, 네. 아시다시피.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립적인 시장으로서 회사로서 기능을 못하고 네. 어떤 그 행정적인 그 엄격하게 문제 기재 없이 중심의, 예, 이제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니 코스닥 시장 자체를 못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도 뭐 나스닥이나 자스닥이나 코스닥이나 서로 경쟁해가면서 좋은 회사 유치하고 막 이제 이런 걸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요즘도 코스닥 시장에 그런 노력을 좀 하는 건 보여요. 네. 근데 운영 자체를 그렇게 그 독립적 운영 체제를 구축을 해서 의지를 보여야죠. 그러다 보면은 그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그 운영하는 주체에서부터 그거는 이제 자기 직을 걸고 뭐 조금 과장해 표현하면 목숨 걸고 그 코스닥 운영에 대한 고민을 하면은 그 네. 좋은 정책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네. 그럼 여전히 우리 코스닥 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답이다. 그리고 이제 M&A 문제 말씀하셨던 네, 네. 그거는 뭐 하도 오래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왜 이렇게 안 돼요? 그 부분은? 그러니까 뭐 대기업들이 흔쾌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돼야 되겠죠. 오늘 조금 사실 어렵긴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요즘 그래도 그 가능성이 많이 보이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네. 그리고 또 문제는 또 대기업 보기에 이제 좋은 회사가 안 보인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네. 시간이 흐르다 보면 또 분명히 좋은 회사가 나오거든요. 대기업이 사주겠다는 의지를 보고 사줄 수 있는 시장이 열렸는데 네. 좋은 회사들이 그래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과감하게 해야 되는데. 먼저 시장을 열어줘야 좋은 회사들이 생겨난다. 그렇죠. 네. 그 소재 부품도 이제 아까 그렇죠. 말씀하신. 네. 이제. 네,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제 이장호 교수님이 저희 이제 시체말로 얘기하면 그 맨땅에 헤딩하신 분인데 그렇잖아요. 그 옛날에. 그래도 정말 교수직은 가지고 했으니까. 뭐 그래도 어쨌든 그 옛날에 정말 그 불모지일 때, 사막 같을 때 맨땅에 헤딩을 하신 분인데 요즘 그런 대선배로서 요즘 새롭게 이제 그 스타트업을 하시는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그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신가요? 예, 뭐 창의적으로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그 뻔하고 당연한 얘기지만은 네네. 시대가 달라진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가 그런 창업을 하고 투자를 하고 했을 때는 그 추격자의 시대인데 네. 지금은 이제 포스트 무버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포스트 무버 시대에서는 이게 답이 없는 이제 문제를 찾아야지 되고 네. 그다음에 세상에 없는 혁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 과거에는 세상에 있는 혁신을 효율적으로 잘 했고 네. 싸게 잘 만들었고 싸게 개발했죠. 그러니까. 네. 근데 지금은 세상에 없는 문제를 찾아서 세상에 없는 혁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성공의 방식이 좀 달라졌다.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많고 그러지만은 이 성공 방식은 더 많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시대로 사업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게 이제 퍼스트 무버의 그 특징이거든요. 퍼스트 무버에. 그래서 거기서 성공을 하셔야지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시행착오를 잘하는 방법 그리고 절대 안 망하면서 시행착오를 하는 방법. 이제 어려운. 예, 그게 이제 성공의 요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이 얘기를 듣는 우리
그 청년 벤처 기업들은 무슨 소린지 알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성공이 언제 어디에 올지 모르지만은 그 성공할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예. 그 때까지 버텨서 기회 포착을 하면은 우리 과거보다는 최소한 10배에서 잘하면 100배 정도의 또 큰 대가가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의 또 특징이다. 네. 그래서 이제는 실패가 그 성공을 부르는 그 신호인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네. 실패를 잘 활용하는 기술을 좀 개발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예, 저는 그냥 벤처 업계를 워낙 모르다 보니까 그냥 열심히 잘해라 이 말씀으로 들립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 우리나라의 또다시 벤처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 벤처 시장에 여러 가지 숙제들 안 풀린 거 여전히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는 투자 자금도 많아지고 또 국민들의 벤처에 대한 인식도 많이 개선됐고 또 그만큼 우리 젊은 그 스타트업을 시작한 젊은이들의 벤처에 말하자면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런 용기와 열정 옛날보다는 훨씬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이 두 번째 우리 벤처 붐 굉장히 성공을 해서 우리나라의 또 다른 네이버 다음 또 우리 게임 기업 또 제약 기업 뭐 이런 엄청나게 큰 그 글로벌 대기업들이 우리 지금 현재 벤처 시장에서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에 없는 문제를 찾아서 또 세상에 없는 혁신을 해야 된다. 이런 자세를 우리 새롭게 스타트업을 시작하는 젊은 벤처인들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한상원의 오아시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